SNS 지역세상 시즌2 알아두면 약이 되는 상식, 줄여서 알약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법률, 건강, 생활, 꿀팁, 레저까지 다양한 분야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나만의 집을 설계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초보자들을 위한 집 짓기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었던 나만의 공간, 집 짓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궁금증들, 황인목 건축사님 모시고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술적 재능과 창의력 그리고 경제 개념을 가지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직업이 건축가죠. 이제 건축과 황인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교수로도 또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건축사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건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개념들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흔히 말하는 건축 또는 건축 디자인, 도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건축이라는 게 이제 어원은 이제 예. 아키텍처인데 이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이 상상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뜻이죠. 예. 없는 걸 만든다고 해놓으니까 이제 신이라는 뜻에서 나온 예.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우리 디자인 그러죠. 건축 디자인도 있고 의상 예. 디자인도 있고 큰 개괄적인 의미에서는 디자인의 D는 이제 초월 이탈이 있는 뜻입니다. 예. 사인은 눈에 보이는 것, 표시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공간을 만드는 게 예. 건축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또 건축 회사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근데 최근에 그 진주에 오신 지는 또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주에 오게 되신 건가요? 제가 고향이 이제 진주고요. 고향이 원래 진주시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여기서 살다가 예. 그리고 서울에서 파리에서 건축 유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 한국을 돌아와서 서울에서 잠깐 일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처음에 파리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때 한국에서 꽤나 유명했던 건축가들이 의외로 지방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예. 그래서 그때 막연히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실무를 쌓고 하면 내 고향으로 와서 내 작은 건축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 부모님, 제 친구들이 여기에 삽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건축사님께서 많은 또 건축물들을 설계했으셨을 것 같은데 예.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만한 건축물들이 있다면 좀 예로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진주에 처음 예. 설계한 건데요. 예. 충무공동 진주혁신도시 김시민대교 지나면 바로 초입부에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는, 그리고 세종시에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것도 있고, 아, 예. 그리고 진주에 같은 경우 내년 3월에 예. 3월을 완공으로 열심히 지금 공사 중인 드림 IT밸리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주에 더 많은 건축물들이 이제 많이 또 개발을 하고 계시겠죠. 예. 자, 이 멋진 건물들을 설계하신 만큼 오늘 이제 제대로 된 꿀팁들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아파트 생활 대신에 나의 집을 지어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혹시 만약 집을 짓기로 좀 결정을 했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집 짓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바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집이 들었을 수 있는 땅이 건축 행위가 가능한가? 예. 첫 번째로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차가 못 들어가면 안 돼요. 쉽게 하면. 그러면 도로면에 앞에는 4m 이상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또 시골이나 또 외곽지 가보면 지도나 토지 이용 계획 열람 같은 데는 도로가 안 잡혀 있는데 실제로 아스팔트를 깔아서 쓰고 있는 도로가 있죠. 예. 그런 도로를 우리가 현황도로라고 해요. 근데 현황도로에는 도로를 인정을 받아서 집이 들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 못 받아서 못 들어설 수도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관할 시군청 건축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예. 땅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이 외에도 혹시 이제 이런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고려하고 좋은 조건에서 좀 집 짓기를 하고 싶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다 각자의 개성은 있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주거는 예. 남향으로 보는 게 좋죠. 남양이요. 예. 그래, 남향 그랬는데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지금 현재로 갈수록 도시화되고 예.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조망, 조망. 예. 경치가 좋은 곳. 또 저희 진주에도 남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조망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집 짓기에 있어서 이제 우선순위가 좀 정해졌다면 집의 형태나 뭐 내부 공간, 구성, 뭐 각자가 원하는 이제 집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설계 방법이 좀 어떻습니까? 건축가는 그 건축주의 꿈과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직업입니다. 아, 예. 그래서 설계라는 거는 건축가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주와 함께 오랜 동안 대화를 하면서 스케치로 모형으로 그리고 3차원 그래픽으로 계속 현실화되기 이전까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게 설계입니다. 그게 설계고 그런데 설계를 대충 하면 대충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으면 공사를 해서 돌이킬 때는 막대한 비용 손실이 들죠. 그래서 공사 이전에 설계 완성도가 꽤 중요합니다. 한 예로 집을 다 짓고 저하고 이제 차를 마신 건축주가 있는데 그 건축주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집 짓기의 반은 설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계 기간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건축가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을 뭐 사실 누구나 원하겠지만 건축가에게 좀 설계를 맡기다 보면은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혹시 어떻습니까? 참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예. 예전에 불법이 만연했을 때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건축가가 한 타입을 가지고 여러 개를 설계를 해요. 그게 모여서 배치를 어울려서 한 전원주택지의 한 집과 건축가 한 개의 집을 설계비를 비교하면 당연히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게 싸겠죠.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이게 합법이에요. 안 그러면 허가 자체가 나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건축가를 통한 이 집짓기가 뭐 무조건 비싼 것은 아니다. 뭐 이제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이제 뭐 비용만큼 또 예민한 게 또 건축 관련 법규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이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법규가 또 어떤 게 있고 또 그런 법규들을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뭐 꿀팁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체부터 저 딱딱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쉽게 접근한다 그러면 아까 했듯이 땅에 도로가 접해야 되고, 그리고 땅에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땅의 용도에 따라 대지, 산, 뭐 논, 밭 이렇게 나누죠. 대지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그 땅의 주 용도가 대지라면 이미 정지가 잘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는 개발행위라는 토목사무소의 개발행위라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계만 맡겨도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땅에 얼마만큼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지 되게 궁금들을 하세요. 그렇죠. 그 땅에 얼마만큼 지면에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느냐가 건폐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1층이든 2층, 3층이든 총 면적 몇 평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리고 어떤 땅이든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거 지역에는 같이 올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조권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조권 제한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좀 미세한 부분들은 건축사와 이제 상의하고 진행을 하면 될 듯합니다. 뭐 세세한 거나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은 우리 전문적인 건축사님이 계시니까 직접 또 상담을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나만의 집짓기라 그래서 뭐 나만의 공간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뭐 층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법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잘 적용을 해서 그에 맞는 이제 나만의 집짓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건축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해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예전에는 그 빨간 벽돌집이 사실 좀 주택의 좀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빨간 벽돌 집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이제 좀 특이한 이제 외형의 이제 주택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 건축물 구조도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고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건축 구조의 좀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접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요, 경량목 구조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경우는 이제 기둥이 적어도 긴 기둥이 이제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으려면 인장력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철근, 그리고 콘크리트는
위에 많은 하중을 견디도록 하는 압축력이 있어요. 예. 두 남녀가 결합된 아주 강한 구조체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많이 가져올 수 있죠. 예. 이게 건물이 캔틸레버가 쭉 나갈 수도 있고 예. 비행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경량 목 구조는 그게 반해서 목재인 기둥과 그 사이에 이제 색기둥을 이렇게 쌓아요. 예. 그 사이에다가 이제 단열재를 넣죠. 그러다 보니까 뭐 철근 배근이나 예.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시공하는 시간이 빠르고 예. 비용 시공비가 아주 싼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집짓기를 좀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나 이 층간 소음 그리고 뭐 아토피 뭐 이런 아파트 생활에 있어서 이 불편함 때문에 좀 이런 불편함들을 해결하고자 이 집짓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뭐 전문가로서 좀 조언해주고 싶으신 말씀 뭐가 있을까요? 주택에서 가장 큰 장점은 개개인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층간 소음이 걱정이 되죠. 그렇죠. 벽 두께를 두껍게 하고 아하, 슬라브 바닥을 두껍게를 하면 되죠. 예, 게다가 또 허범재를 벽에 마감을 하고 또 예, 실드를 구성을 하면 되고 그리고 방과 욕실에도 편백나무나 그리고 일본 나무인 히노키 같은 친환경 소재로 구성을 또 할 수 있죠. 예. 건축사한테 요구를 하면 되고 그리고 항토방이 그립습니다. 아, 예. 따끈따끈한 구들방이 그려요. 그럼 구들방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혹시나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이쪽 카메라 보시고 예,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전세가도 사실 억 그러죠. 그런데 이제 땅을 사고 자기 집을 짓는다는 건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개개인들이 얼마나 아끼고 저축을 해왔는지 저는 이제 늘 접하니까 그 마음으로 느낍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건축가가 설계한 집이 건축가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가들은 자기가 설계한 집을 자기 자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과 혼을 설계에 넣거든요. 그리고 그게 완공이 됐을 때 그 가슴 짜릿함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주위에는 자기가 설계하는 집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건축가들이 참 많습니다. 건축가와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축사 황인목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